맞으네. 자, 그래서 몇 쪽부터 하면 될까요? 딱 듣자 하니 제일 앞에 질문일 것 같아요. 그게. 그쵸? 37쪽에 24번부터 하면 되죠? 해봅시다. 다음은 CaCO3와 HCl을 반응해 화학 반응식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그래서 CaCO3 더하기 AHCl에서 BCCl2랑 CH2O랑 D 아니고 DCO2 개수는 금방 맞출 수 있죠? 개수 맞추는 게 크게 어려워 보이진 않으니까 B가 바로 1이 나오는 거고 B가 1이 나오면 A가 2가 나오겠고 그러고 나면 A가 2니까 C는 1이 나와야 되겠고 그래서 D도 1 나오고 그래서 개수는 좀 비교적 빠르게 맞춰지네요. 2, 1, 1, 1인 거나 그치? 뭐 그래서 개수 빨리 맞춰놓고 나서 NaCl과 CaCO3 혼합물 X 50g을 충분한 양의 HCl에 넣어 반응시켰더니 CO2가 4리터 생성되었대. 그래서 XCaCO3의 질량 백분율은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충분한 양의 HCl 이게 무슨 뜻이냐? HCl이 무한대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응할 수 있는 CaCO3는 일단 전부 다 반응했어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에서 주어진 50g을 먼저 사용하긴 조금 어렵긴 해도 그래도 식을 바로 전개에다가 할 수는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 원래 하던 대로 그냥 식을 적는다 로 가는 건데 식을 한번 적어 봅시다. 자, 단 실험 조건에서 기체 1몰의 부피가 24리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CO2는 4리터가 만들어졌으면 결국은 결론적으로 만들어진 CO2부터 적어 봅시다. 자, 만들어진 CO2가 4리터 즉 6분의 1몰이죠. 6분의 1몰. 그치? 24리터가 1몰이니까 4리터면 6분의 1몰이잖아. 얘는 6분의 1몰이 돼야 돼. 결론적으로. 그러면 얘는 6분의 1몰 플러스 됐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다른 거 사실 얘네들 필요 없긴 한데 그래도 적어보면 물도 플러스 6분의 1몰이 될 거고 CaCl2도 플러스 6분의 1몰이어야 되는 거고 그러면 HCl은 마이너스 6분의 2몰이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CaCO3도 마이너스 6분의 1몰이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0이 되는 거고 얘는 어차피 무한대에서 출발했으니까 계속 무한대라고 보면 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어차피 0에서 다 출발했을 거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CaCO3가 원래 6분의 1몰 있었다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CaCO3 6분의 1몰이면 몇이냐면 6분의 100g이죠? 맞지? 왜? CaCO3의 분자량이 화학식량이 100이니까. 그러면 얘 질량이 6분의 100g이고 전체 혼합물의 질량이 50g이었으니까 그럼 몇 퍼센트인지 하면 되는 거겠죠? 12분의 1%, 12분의 1인가요? 비율이? 그런 거 같네? 그럼 12분의 1이면 퍼센트로 나타내면 12분의 100이니까 12분의 1만 아니고? 3분의 1이네? 그러네 얘가 3분의 50이구나. 네, 3분의 1이네요. 그러면 뭐 전량백분율은 3분의 100이네요. 그냥. 그렇죠? 됐지?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았지만 아무튼 이거 착실하게 이 형태를 완성하겠다라는 생각만 있으면 예제관한 거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풀립니다. 다음 질문. 문영이 질문 33번이래. 아저씨는. 그 전까지는 없어? 오케이, 33번 볼게요. 33번부터가 슬슬, 그쵸? 이거 번호만 봐도 9월 모평 20번. 그러니까, 확실히 좀 킬러 쪽에 들어오는 게 되는 겁니다. 이쯤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이다. AA 더하기 B에서 EC. 자, 일단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우리는 모의고사 풀기 위주로 할 거예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오시면 한
항상 이제 시간 제곱 모의고사를 푸는 시간을 먼저 가진 다음에 거기 모의고사의 문제에 대한 풀이를 이제 뒤에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수업을 하게 될 텐데, 그 전까지는 그냥 유형 연습이라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다 연습을 한다 생각하는 거고, 그래서 문제 푸는 방법이 뭐가 딱 정해져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일단 여러분들이 할 줄 아는 걸 어떻게든 짜내서 어떻게든 생각해서 푸는 방법을 어떻게든 만들어내세요의 입장으로 지금은 접근하는 게 맞아요. 나중에 우리가 모의고사 보는 형태로 수업 형태를 바꾸고 나면 그땐 유형 연습에 제대로 이제 들어가는 느낌으로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형태밖에 없잖아. 결국 우리가 문제를 푸는 건 결국 이런 형태밖에 없는데, 물론 문제마다 써야 되는 게 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근본적으로 많은 게 다르진 않습니다. 일단 AA EC 자, 이렇게 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주어진 게 실험 1에 대해서는요, 반응물의 질량이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분자량은 A가 B의 2배이다 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접근하면 되겠냐면요, 접근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A의 분자량을 A라고 잡고 B의 분자량을 B라고 잡은 다음에 A는 2B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들어가면서 접근을 해도 되는 거겠죠? A가 B의 2배니까 맞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도 되는 건데, 아싸리 편하게 어떻게 해도 사실 상관이 없냐면 A의 분자량 2, B의 분자량 1로 문제 풀어버려도 사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왜냐면 밑에서 물어보는 걸 보면 어차피 2에서 C의 단위 부피당 질량 분의 1에서 C의 단위 부피당 질량이니까 이건 결국 무슨 얘기예요? 비율을 물어보는 거잖아. 결국 이런 식의 비율을 물어보는 형태가 돼. 이런 류의 문제들은 다 그래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 미지수 하나 끼워놨다고 하더라도 그 미지수 나중에 어떻게 될 거야? 예쁜 데서 사라지겠지. 그래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버려도 돼. 그럼 훨씬 계산이 편하겠지. 물론 찝찝해? 그럼 2M, M 아니면 아까 봤던 것처럼 2B, B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그럼 식의 생김새가 좀 복잡해질 뿐 그렇다고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식이 복잡해진다가 곧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긴 하지. 식은 간단할수록 좀 편하게 풀 수 있잖아. 그렇게 잡아놓고 나면 이제 얘네들은 더 이상 질량이 아니라 A의 몰수가 2분의 W몰인 거고 B의 몰수가 W몰인 거예요. 그치? 실험 1번에 대해서 우린 이렇게 아예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반응 전 몰수가 V인데 반응 후가 6분의 5V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때 그런 게 있지. 자, 우리가 둘 중에 뭐가 한계 반응물입니까? 질량일 땐 모르거든? 근데 이제 우리 몰수로 바꿔놓고 보니까 보이지 않아요? 누가 한계 반응물이겠어? A가 무조건 한계 반응물이지. 왜? A는 개수가 1이다라고 하더라도 훨씬 양이 모자란 상태인데, 심지어 이 개수가 1이 아니라 더 큰 숫자라면 더더욱 얘가 모자랄 테니까 한계 반응물은 무조건 A입니다. B가 남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면 한계 반응물 찾았으면 한계 반응물 밑에 그대로 2분의 W 쓰여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해주면 돼요? 개수비 그대로 적용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A분의 W가 되는 거고요. 얘는 플러스 2A분의 2W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0이 되고요. 얘는 W 빼기 2A분의 W가 되겠고요. 사실 이거 이쯤 됐으면 W도 날려버려도 아무 상관없긴 합니다. 근데 그냥 그래도 너무 처음부터 여러분들한테 뭐 날려버려 이러고 가르치는 것보다는 좀 그냥 적으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할게요. 여러분들은 뭐 풀 때 날리고 풀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수능에서는 애지간한 건 다 날려도 크게 문제 없어. 날리면 안 될 것만 우리 문제 풀면서 같이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나면 우리가 이제 남은 정보는 뭐냐면 반응 전 부피와 반응 후 부피. 그러니까 이건 비율로 써먹으면 되겠죠. 자, 반응 전 부피와 반응 후 부피, 즉 부피비는 곧 몰수비잖아요. 그럼 반응 전 기체 전체 몰수가 2분의 3W였단 말이야. 그리고 반응 후 기체 전체 몰수는 이거 더하기 이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는 이거 대 W 더하기
2a분의 w가 되겠네요, 이번엔. 맞습니까? 이게 몇 대 몇? 1대 6분의 5. 생긴 것만 봐도 어때? W 어차피 지워지잖아, 지금. 그럼 뭐가 나와? A 값이 나오죠. 그치? 그럼 사실 이 문제는 여기서 끝난 거나 다름없죠. 왜냐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키는 대로 해주기만 하면 돼. 1에서 C의 단위 부피당 질량 이거면 부피분의 질량을 1에서 그냥 해주면 됩니다. C에 대해서. 안 돼. 일단 이왕 한 김에 끝까지 일단 해볼까요?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해서 A 값 구하는 거는 님들이 하실? A가 2가 나와요? A가 2가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러면 A가 2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여기다 이제 2를 대입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1에서 C의 단위 부피당 질량이라고 했는데 단위 부피당 질량이면 부피분의 질량이지. 자, 부피분의 질량 뭐예요? 일단 단위 부피당 질량이면 부피분의 질량인 건 알죠? 그리고 부피분의 질량 뭐야? 밀도. 그리고 우린 밀도 대신에 등가로 뭘 쓸 수 있어? 분자량 쓸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C의 분자량으로 접근해도 되는 거지. 근데 안 되겠다. 자, 이게 있어요. 여러분, 그 밀도랑 분자량이 등가로 써먹을 수 있을 때는 언제만이냐면 이건 혼합기체가 아닐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혼합기체한테는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왜냐? 혼합기체 기준으로의 부피는 그 혼합기체 전체의 부피를 얘기하는 거지 특정 물질의 부피만 톡 대놓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혼합기체에서는 이렇게 쓸 수가 없네. 안타깝게도. 그럼 이거는 그냥 부피분의 질량을 일일이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 해봅시다. A에다가 이제 2 대입하고 나서 접근을 해보면, 자, 여기서 전체 부피, 전체 몰수가 곧 전체 부피죠. 그럼 얘는 전체 부피가 몇이 되냐면 몇이야? 요거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 4분의 5W죠? 여기가 2라며. 자, 그럼 4분의 5W죠? 그러면 얘는 전체 부피가 4분의 5W예요. 그 중에서 C의 질량만 구해야 되거든? C의 질량은 몇이게요? 이게 이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배워가야 되는 게 되겠네요. 정말 중요한 거야. 자, 여기서 C의 질량, C의 분자량 어떻게 구해? 그렇지,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구하는 건데 어떻게 구해요? 자, 이거는 여기가 이 개수가 채워지는 순간 바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반응식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이 반응식은 A 2몰과 B 1몰이 반응하면 C 2몰이 만들어져요 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곧 A 4g, B 1g 합쳐서 총 5g이 누구의 질량? C 2몰의 질량인 겁니다. 그럼 C의 분자량은 2.5가 되겠죠. get? 이거 어려운 문제,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들한테서도 되게 많이 써먹는 겁니다. 이거 자체. 꼭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 포인트예요. 진짜 많이 써요. 그렇게 되니까 그럼 얘는 현재 얘한테 있는 몰수가 A분의 W, 즉 2분의 W였고, 그러면 거기다가 이거 곱하면 C의 질량이 나오겠죠. 그치? C 몰수 곱하기 C의 질량 이렇게 하면 C의 미안해요. C 몰수 곱하기 C의 분자량 이렇게 해주면 C의 질량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부피는 전체 부피를 써야 되는 거지. 자, 그럼 이게 1에서 C의 단위 부피당 질량이 됩니다. 같은 과정을 어디서만 한 번 더 해주면 되냐면 이제 실험 2에 대한 걸 똑같이 세운 다음에 똑같은 걸 구해서 해주면 끝. 그 뒷과정은 여러분들이, 이건 그냥 이제 남은 건 그냥 계산인 것 뿐이니까. 왜? 자, 33번 같은 문제 유형에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포인트는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겠죠. 첫 번째, 최대한 단순하게 잡으세요. 분자량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어차피 이렇게 식을 표현한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무조건 익숙해져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안 보이면 해.
여기다가 몰수만 적을 수 있으면 돼. 몰수만 적어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한계 반응물 찾고 그냥 전개하는 건 무조건 하세요. 그러고 나면 보여. 왜냐면 어차피 질량을 몰수로 바꾼 다음에 식을 세우고 나면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정보가 전체 기체 부피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전체 기체 부피로 부피 비식을 만들어야 되겠네. 이것만 생각하는 거지. 부피 비는 곳 몰수비니까. 그래서 반응 전 몰수 더한 거랑 반응 후 몰수 더한 게 기체 부피 비랑 같은 거네. 이렇게 식 뽑아내주는 게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 세 번째가 아까 얘기한 거. 여기 개수를 다 알고 있는 상태라면 이 둘의 분자량을 알면 얘의 분자량도 당연히 알아내는 겁니다. 당연히 쉽게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됐죠? 넘어갈게요. 다음. 여기서부터가 쭉이야? 아니지. 35번. 다음 35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유형은 아니긴 한데 요즘 또 은근히 이런 게 많이 나와. 뭐냐면은 반응물, 그러니까 생산물이 두 종류인 거. 이게 요즘 은근히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근데 얘는 2018년 7월이면은 요즘은 아니긴 한데 오히려 요즘 문제들은 되게 어려운 것들 중에서도 이렇게 생산물 두 개인 게 나오더라고. 아무튼 해봅시다. 그래서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와 D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이다 해서 반응식이 있고 표는 반응물의 질량을 달리하여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안타깝게도 또 주어져 있는 게 질량이네요. 근데 이번에는 아까랑 조금 다른 게 분자량에 대한 정보를 안 줬어. 그럼 이거는 어떻게든 우리가 분자량을 미지수로 잡으면서 문제를 풀어야 할 거기 때문에 33번처럼 간단하게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33번은 이제 비교적 좀 간단했던 거고 이렇게 분자량을 숫자로 정할 수 있는 문제는 쉬운 문제 축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식이 간단해지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본 문제처럼 35번 문제처럼 미지수 무조건 분자량을 미지수로 둬야 된다던가 하는 이런 형태가 돼버리면 조금 머리가 복잡해지긴 하겠죠.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근데 근데 이거는 일단 질량을 몰수로 바꿔서 우리가 쓰려는 식에다가 쓰겠다 보다 표에 주어진 정보를 잠깐 좀 보면요. 어차피 주어진 게 다 질량이거든. 그러면 굳이 몰수의 식으로 먼저 대입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지금 이 질량들을 어떻게 쓰는가를 먼저 생각해 볼 법하겠죠. 왜냐면 자 반응 전의 총질량이 몇이에요? 실험일에서. 자 반응 전의 총질량이 7.2지. 그럼 반응 후의 총질량이 몇이에요? 7.2예요. 질량 보존돼야 되니까. 그러면 반응 후에 근데 저기 주어진 거 보면요. 생성물 전체 질량 분의 남은 반응물의 질량이지. 한마디로 원래 생성물의 전체 질량 더하기 남은 반응물의 질량이면 이건 전체 질량이지. 7.2가 나와야 돼요. 어차피 반응 후에 남은 반응물 아니면 만들어진 생성물이야. 그렇잖아. 반응 후에 여기 남아있는 물질 자체가 남은 반응물하고 생성된 생성물 이것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 둘의 질량 합은 원래 질량 합과 같아야 돼. 그래서 얘는 어떻게 접근하게 되는 거냐면요. 남은 반응물의 질량을 OA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생성물의 전체 질량을 13B 이렇게 잡아놓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OA 더하기 13B가 7.2g이라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굳이 미지수 두 개를 잡을 필요가 있나? 아니지. 이건 미지수 두 개 잡을 필요가 없잖아. 같은 미지수네. 그래야 13A분의 5A에서 13분의 5가 나올 거 아니에요. 미지수를 같은 걸 놔야 되는 거네. 다른 미지수가 아니라. 그쵸?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얘는 18A가 7.2. 혹시 A가 다른 데 쓰인 미지수니 이거? 안 쓰였지?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A 값이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는 전체적으로 모든 질량에 대한 걸 다 알아내놓고 시작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왜십니까? 근데 그게 문제에 막 지대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서 일단 구해놓고 봅시다. 0.4
그러네요. 0.4가 나오겠네요. 그럼 결국 무슨 소리가 되냐? 실험 1에서는 반응 전에 A가 1.6g 있었고 반응 전에 B가 5.6g 있었던 거여서 후에 남은 반응물이 A랑 B 둘 중에 누군지 몰라도 남은 반응물이 몇이다? 2.0g이어야 된다는 소리고 그리고 만들어진 생성물의 질량이 5.2g이라는 소리잖아. 이렇게 알아내준 거 맞죠?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한계 반응물이 누군지 알겠네. 한계 반응물 누구야? A겠지. 왜? A는 1.6g이기 때문에 2.0g이 남을 방법이 없어요. 2.0g이 남으려면 그건 B여야만 합니다. 왜냐면 심지어 얘는 지금 개수의 미지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제는 분자량의 미지수 잡아놓고 전개만 하면 되겠죠. 물론 그 과정도 복잡은 할 거예요. 식 자체가 깔끔하게 나오는 편은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식 적어놓고 2B네요. 이거 좀 내가 왔다 갔다 하기 너무 힘드니까 불러줘. 4C 더하기 D 맞나요? 네. 자 그렇게 되면 자 A가 1.6g으로 시작이니까 우리는 그냥 얘를 A분의 1.6 이렇게 해도 되는데 사실 너무 귀찮잖아. 난 너무 싫어. A분의 16으로 할게요. 수소점 있는 거 싫어서. 자 그다음 얘는 B분의 56 이렇게 잡읍시다.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느냐. 자 얘가 다스요 라고 접근을 하면 되는 거겠지. 그럼 얘는 이거의 2배 즉 A분의 32만큼이 쓰여 라는 얘기고 얘는 그래서 A분의 64만큼이 만들어지고요. 얘는 A분의 16만큼 만들어져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당연히 0몰이 되는 거고 얘가 B분의 56 빼기 A분의 32가 되는데 그게 2.0g이라는 소리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식이 잡히겠어요? B분의 56 빼기 A분의 32가 B분의 20. 그럼 이거 정리하면 A는 B 형태로 나오잖아. 그럼 우리가 아까 하던 양아치 짓 하면 됩니다. 어떻게? 일단 해볼게요. 자, 이거 넘기고 하면은 A분의 32는 B분의 36인가요? 그쵸? 그러면 얘가 얘를 8을 남겼어야 되네. 그러면 얘는 8B는 9A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A의 분자량을 8로 놔버리고 B의 분자량을 9로 놔버려. 미지수를 왜 살려둡니까? 귀찮아 죽겠는데. 오케이? 양아치 좀 맞는데 좀 그렇게 풀면 어때? 어차피 나머지가 너무 어려운데 이 정도는 편하게 합시다. 그래서 A의 분자량은 9고 B의 분자량은 아이고 반대네 미안해요. A의 분자량은 8이고 B의 분자량은 9네. 이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된다고. 왜냐하면 저거 8M 9M으로 놓나 8, 9로 놓나 똑같아. 어차피 답에서 구하라는 게 A 분자량 9네 B의 분자량 비율이잖아. 이제 이것까지 했으면 뭐만 하면 돼? 실험 2에 대한 전개만 똑같이 하면 됩니다. 우리가 방금 했던 거에 대한 과정이 반복되는 거야. 단지 미지수 빵꾸가 딴 데서 끌려 있는 것 뿐이니까 실험 2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일단 생각은 해요.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서. 똑같은 과정을 하면 되는 거 맞지. 뒤에 있는 반응 후 저기서 구해야 되는데 물론 얘는 이제 중간에 x가 뚫려 있기 때문에 식이 좀 복잡하게 나오긴 하겠지. 근데 저 미지수가 x가 있는 상태로 어떻게든 식이 이렇게 복잡하게 막 나오다 보면 결국 답은 나올 테니까. 됐나요? 할 수 있겠지? 좋아요. 자, 이 문제에서 우리가 배워가야 될 포인트를 좀 짚어봅시다. 자, 이 문제도 아주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요즘은 저렇게까지 막 질량을 가지고 막 이것저것 해보는 문제가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 근데 적어도
그 두 가지 포인트 정도는 여기서도 얻어가야만 하는 게 있지.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아까 본 것처럼 이건 이제 그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는 눈입니다.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제가 딱 봤을 때 뭐야 A의 질량하고 B의 질량 주어져 있으니까 결국 질량이 나와 있으면 질량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질량 보존의 법칙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고서야 분자량 미지수 잡고 식 세우는 거 말고는 할 게 없단 말이야. 근데 질량 보존의 법칙을 먼저 생각하면 되는 게 내가 제일 처음 캐치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던 그거 여러분들도 캐치할 수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 전체 생성물의 전체 질량하고 남은 반응물의 질량이면 더하면 반응 후 전체 질량이에요. 그리고 반응 후 전체 질량이라는 소리는 반응 전 전체 질량과 같은 거. 요걸 캐치하는 게 이 문제에서는 가장 핵심이었던 거지. 그리고 그걸 캐치하고 나면 뭘 알아낼 수 있으니까 반응물이 질량을 반응 후에 남은 반응물의 질량을 알 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우린 뭘 알아낼 수 있었던 거야? 한 개 반응물이 누구고 그리고 그게 얼만큼 남아서 어떻게 되는지 식까지 뽑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저거 하나 알아낸 걸로. 그러고 나서 이 문제에서 두 번째 얻을 것 뭐다? 이거 그냥 푸는 과정. 특히나 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장 잘 얻어가야 되는 건 이런 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왜냐면 지금 이 틀은 그냥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해야 될 틀입니다. 이거 얻어가야 될 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로 얻어가면 되는 거가 되겠죠. 이 틀을 만든다라고 하는 건 절대 불변의 진리예요. 이런 류의 문제는 무조건 이 틀을 맞춘다라고 하는 걸로 기준으로 가야 돼. 다른 게 어떻게 주어져 있으면 그걸 어떻게 써먹어서 이 틀을 만들어낼 것이냐인 거야. 오케이? 결국 아까 문제도 비슷했던 거죠. 결국 이렇게 적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 양적 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아예 기본적으로 통용되는 풀이 방법입니다. 무조건 해야만 하는 거. 그러니까 사칙 현상 같은 거예요. 아예. 넘어갈게요. 몇 번? 39번이요. 자, 참고로 여기부터는 한 문제당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이 문제는 그려 보이진 않긴 하는데 일단 읽어는 봅시다. 다음은 기체 A와 B와 B2가 반응하는 화학 반응식이다. 그래서 AB 두 개하고 B2가 반응해서 EAB2가 되는 반응이네요. 표는 AB와 B2의 질량을 달리하여 반응을 완결시켰을 때 반응 전과 반응 후에 기체 질량비에 대한 자료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뭐야? 방금 우리 했던 거랑 비슷한 느낌의 접근이 되겠지. 자, 봅시다. 결국 반응 전에 AB 더하기 B2 일단 뭐 식은 적어놓고 이렇게 맞나? 자, 그래서 식은 일단 적어놓고 여기서 AB하고 B2가 7대 1에 그럼 이거 양아치짓 해도 됩니다. 7g, 2g 놔버려도 돼. 찝찝하면 7A, 2A 이렇게 놓든가. 자, 그래서 그냥 양아치짓 할래 나는. 그래서 반응 전에 AB가 7g 그냥 놔버립시다. 그리고 반응 전에 B2를 그냥 2g 놔버려. 그러면 반응 전 총질량이 9g이 될 거잖아요. 그럼 반응 후에 저 둘은 9g을 7대 11로 나눠 가지면 되는 거지. 그러면 반응 후 누구냐? AB. 여기선 지금 반응 후 남게 되는 AB가 몇이 되는 거냐면 18이니까 2분의 7이 되는 거겠다. 9g을 7대 11로 나눠 갖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식을 너무 생략했나? 9 곱하기 18분의 7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반응 후 만들어진 AB2가 9 곱하기 18분의 11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3.5가 나오겠고 얘는 5.5가 나오겠고 이런 식으로 질량을 구해낼 수 있게 되겠고 그리고 뭐 원자량 비도 어차피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기도 하고 하니까 우린 이걸 이제 바로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지.
얘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얘가 지금 근데 얘는 옛날 문제 답다야. 원래 옛날 문제들이 뭐가 있냐면요, 쓰잘데기 없이 식만 복잡해. 그런 게 좀 있어요. 왜? 얘 지금 식이 어떻게 될 거니까. 자, 얘 반응식은 7g이면요 얘는 A 더하기 B분의 7입니다. 진짜 몸소리치기 싫어 진짜. 그리고 얘는 2B분의 2g이겠죠. 이렇게 잡아야 되겠지. 이몰 이렇게 잡는 거고. 그리고 얘는 반응의 한계 반응물이 얘가 되는 거니까 뭐 B분의 1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그래서 0이 될 거고, 그럼 얘는 B분의 2만큼이 쓰일 거고, 얘는 B분의 2만큼이 맞네요. B분의 2만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B분의 2가 되고, 얘는 뭐 L 플러스 B분의 7 빼기 B분의 2가 되는 거고. 그럼 우린 뭐 하면 되겠어요? 요게 요거다, 요게 요거다 해서 A, B 값을 구해버리면 되겠지. 그치? 왜? 얘는 A 더하기 B분의 3.5몰로 바뀔 거고, 얘는 A 더하기 2B분의 3.5몰로 바뀔 거니까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하면 식 하나, 이거랑 이거다 하면 식 하나 더 하면 뭐야? 미지수 두 개씩 두 개. 연립방정식 풀면 A, B 값 다 나오겠지. 그걸로 촉촉촉촉 해주면 되고, 실험 2도 결국은 비슷한 방법이 되는 거겠죠. 심지어 실험 2 같은 경우는 비슷한 방법이 아니라 같은 걸 거꾸로 가는 느낌인 거지. 우리가 위에서 구한 A와 B의 원자량을 통해서 실험 2에서는 그걸 그냥 대입해서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케이? 어때요? 할 수 있겠어요? 연습이 필요하긴 할 거야 당연히. 근데 그러니까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해드린 적이 여러 번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있어. 제가 되게 자주 하는 얘기인데, 저는 학생들한테 세면과학 유전 문제, 진짜 어려운 문제를 학생들이 풀도록 만들 자신이 솔직히 별로 없어요. 왜냐면 그건 내가 아무리 훈련시킨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이 어느 정도 그 선을 넘지 못하면, 그 틀을 깨지 못하면 못해요. 왜냐면 방법으로서 가르쳐 줄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좁습니다, 유전은. 근데 반대로 화학은, 저는 양적 관계는 학생들 풀게 만들 자신이 되게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실제로 킬러 문제 아예 못 풀던 애들이 결국 이제 수능 때는 시간이 모자라서 킬러 문제는 못 건드리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예 못 풀던 애들이 풀게 만드는 것까지는 다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화학 문제는요, 난이도가 아무리 어려워도 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어요. 뭐? 이거 이렇게 표현한다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어진 걸 어떻게든 조합해서 저렇게 표현한 다음에 저기서 주어진 정보를 통해서 또 어떻게든 조합해서 연립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거야. 딱 모든 게 똑같은 방법을 공유하고 있어요. 단지 써야 되는 단서들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 단서를 조합하는 게 어려운 것뿐. 방법은 정해져 있고 그 방법으로 가는 단서들이 어려울 순 있어도 결국은 방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할만하다는 거죠. 화학 할만해? 아무튼 39번은 그렇게 넘어가면 되겠고요. 37번 있었어? 네, 37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와 D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A 더하기 2B가 CC 더하기 D가 되는데, 표는 실린더에 A와 B를 넣어 반응시킨 실험 1, 2에 대한 자료이다. 1, 2에서 B는 모두 소요되었다. 소요되었다는 뭐죠? 소모되었다. 얘는 이제 한계 반응물을 아예 시작부터 알려주고 있긴 하네요. 그리고 얘도 비슷하게 질량을 먼저 주고 있긴 하네요. 그리고 요 문제하고 잠깐 쉬면 되겠네요. 아무튼 왜 이렇게 빡세냐? 어려워? 어렵지. 지금 우리가 화학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원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근데 뭐가 됐든 아무튼 우리가 방금까지 얘기하던 거랑 결국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어떻게든 몰수로 적혀있는 식을 완성하기만 하면 돼. 근데 얘는 뭐겠어? A와 B의
얘도 마찬가지로 A와 B의 분자량을 미지수로 잡아야 되겠네. 왜? 주어진 건 질량인데 뒤에 써먹어야 되는 게 부피죠. 부피는 결국 몰수비로서 써먹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질량을 몰수로 바꾼다라는 거에서 문제에서 분자량에 대한 단서를 전혀 안 주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없어. 결국 아까 보고 있었던 그 식을 세우려면 분자량을 미지수로 잡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제 말 뜻이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는 우리의 목적은 단 하나, 식을 완성한다. 요거기 때문에 여기서 주어진 걸로 식을 완성하려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A분의 16 놓으면 되겠고 얘는 B분의 51 이렇게 놓으면서 시작을 하면 되겠다고. 왜냐면 한계 반응물이 누군지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개는 그냥 B가 다 쓰여 하면서 진행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B분의 51만큼 쓰이니까 얘는 2B분의 51만큼 쓰이게 될 거고 얘는 2B분의 51C만큼 만들어지게 될 거고 얘는 2B분의 51만큼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결론적으로 얘는 0이 될 거고요. 얘는 A분의 10 자, A분의 16 빼기 2B분의 51만큼이 될 거고요. 얘는 0이 될 거고 얘는 2B분의 51C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 2B분의 51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게 뭐라고? 전체 기체 부피라고. 반응 전에 5V, 반응 후에 8V. 즉 반응 전 총 몰수가 반응 후 총 몰수 했을 때 B가 5대 8이 나오면 돼. 즉 무슨 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대 이거 더한 게 5대 8이야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그치? 이거 더한 게 반응 전 전체 몰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더한 게 5고 이거 대 이거 반응 후에 걸 더하게 되는 게 이건데 어차피 이거 지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더하기 2B분의 51C가 몇 대면? 5대 4인가? 5대 8 이렇게 되는 거죠. 딱 보면 식이 너무 개 같아 보이긴 하는데 개 같은 게 사실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해봅시다. 진짜 하기 싫게 생겼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어쩔 수 없어요. 옛날 문제 종특입니다. 쓸데없이 복잡해요, 식이. 아이고, 2B 그대로 해야 되는구나. 255. 오! 개떡 같은 거. A분의 128 더하기 B분의 80 이것도 다 계산해서 적는 것보다는 그러지 않는 편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까 다 계산해서 적게 되었으니까 뭐 일단 이렇게 해둡시다. 가장 큰 문제가 그거죠. C만 없다면 사실 얘는 A와 B의 관계식이 되면서 그냥 A랑 B를 우리가 양아치 짓해서 구해버리면 되는 문제가 돼버려요. 근데 지금 얘는 그럴 수가 없네요. 자,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아직 우리가 써먹은 단서 중에서 덜 쓴 단서가 하나 있어요. 왜냐면 이 식을 구하기 전에 사실 여기 있는 미지수 중에 하나를 구하고 시작했을 수 있습니다. B의 분자량? 아니고 C의 개수. 아니요. 자, 봐봐. 원래 총부피가 몇이었다고? 5V였죠. 네, 반응 전 총부피가 5V였죠. 반응 후 총부피가 몇이라고? 8V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사라진 A 몰수는 곧 생겨난 B의 몰수입니다. 그래서
A 몰스 변화와 B 몰스 변화는 어차피 같아요. 그리고 그럼 그 얘기는 곧 뭐냐? 부피 변화, 즉 몰스 변화는 온전히 사라진 B에다 생겨난 C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겠어요? C가 3. 3이면 되나? 6이면 6? 5, 6? 6? 대충 잡아서 얘가 EN 사라졌다, 얘가 CN 만들어졌다 이런 느낌이면 OV에서 빼기 EN 더하기 CN 해서 8V가 되도록 만들면 되고, 우리가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C라고 하는 몰수는 아니 C라고 하는 개수는 뭐야? 대입법으로 풀 수 있잖아. 사실 N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V로 바꿔서 표현해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뭔 소리야? C 빼기 2가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되는 거잖아. 아니 어차피 N 같은 경우도 어차피 그러니까 봐봐. 부피랑 몰수는 우리가 구분 없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분 없이 쓰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몰수 그 부피 변화는 오롯이 사라진 B하고 생겨난 C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인 부피 변화는 3V는 결국 사라진 B의 부피, 그러니까 몰수랑 부피 똑같은 거니까 더하기 생겨난 C의 부피의 합인 거라고. 그러니까 부피기 때문에 V를 그대로 써줄 수 있는 거야? 당연해. 어차피 얘랑 얘 더한 게 3V가 나와야 된다니까.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얘를 얘는 개수가 2니까 2V 하면 되겠고, 얘는 개수가 C니까 CV 이렇게 해서 C가 5라는 걸 구하고 시작할 수 있다고. 어렵나요? 조금? 뭐 익숙해지면 되지 뭐. 요거는 근데 익숙해지면 금방 할 문제니까. 요거는 뭐.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떠올려가 문제인 거잖아. 근데 이걸 떠올리는 건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걸 알고 하면 되는 거잖아, 이제. 그치? 익숙해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되돌아보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에다가 15 대입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얘는 그냥 되게 단순한 A와 B를 양아치에서 풀어버리면 되는 문제가 되죠. 물론 식은 좀 복잡하지만. 그러면 여기서도 더 이상 진행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느낌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더 이상 진행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는 무슨 소리냐면 제가 설명해 드린 때까지만 해보고 그리고 그걸 다시 복습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구해보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해보라는 의미예요. 예제가 최종적으로 답까지 구해주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그 뒤에 과정을 하다 보면은 그리고 앞에 과정을 복습하다 보면 다시 모르겠는 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그 다시 모르겠는 건 얼마든지 다시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단원이니까. 원래 한 문제 여러 번씩 질문해도 되는 단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단원. 우리 수업 시간에 질문한 거 꼭 복습하셔야 돼요. 오케이? 넘가. 넘가서 다음 뭐? 41번. 자, 41번 봅시다.
다음은 기체 A와 B가 반응하여 기체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A 더하기 2B가 CC가 되는 반응인데요. 표는 용기에 기체 A와 B를 넣고 반응시켰을 때 반응 전후 용기 속 기체에 대한 자료이다. 실험 1에서는 A가 모두 소모되었고 실험 2에서는 B가 모두 소모되었다. 그러면 일단 얘는 뭐 한계 반응물은 다 알려주고 있긴 하네요. 그리고 주어진 것도 몰수로 좀 주어져 있긴 합니다. 근데 물론 그 각각의 몰수를 알려주고 있지는 않고 전체 기체 몰수를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게 뭐 살짝쿵 불편하다면 불편한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한번 일단 접근을 해봅시다. 아까 그 문제하고 좀 쉬기로 하지 않았었냐? 문제는 읽긴 했어. 우리 41번 하다가 멈췄나? 좋아요. 41번 계속 해봅시다. 그래서 41번 포인트가 아까 뭐였었냐? 네. 41번 포인트가 뭐였었냐면 A 더하기 2B가 CC가 되는 과정에서 주어진 게 반응 전에 대한 전체 기체 몰수가 주어졌다. 이게 조금 식을 편하게 세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긴 한 느낌이죠. 근데 그래도 뭐 때문에 좀 괜찮냐면 실험 1에서는 A가 모두 소모되었고 실험 2에서는 B가 모두 소모되었다. 이걸 알려줬기 때문에 얼추 해볼 수 있어요. 자, 이 문제는 접근 방식 자체는 좀 여러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가장 원시적인 접근 형태를 한번 취해봅시다. 가장 편하게 그러니까 뇌를 덜 쓰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해보면요. 그냥 반응 이 소린가? 네. 얘를 뭐 xn 이렇게 놔버리면 얘가 2 빼기 xn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니에요. 2가 아니고 4인가? 4 빼기 xn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니야. 그리고 앞에 얘를 xn으로 잡은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식이 조금이라도 편할 것 같아서. 왜? 실험 1에서는 a가 모두 소모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전개해버리는 거야. 사실 여기서는 n도 날려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원초적으로 처음부터 xn을 잡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4n에서 2n이 될 거면 결국은 2n이 줄어든 거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도 될 것 같기는 하죠. 근데 뭐가 됐든 그냥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일단 식을 세워서 접근하는 걸로 해봅시다. 그러면 일단 식 전개를 계속 해볼게요. 그럼 얘는 xn만큼 쓰일 거고 얘는 2xn만큼 쓰일 거고 얘는 cxn만큼 만들어질 거니까 결국 얘는 0이 될 거고요. 얘는 4 빼기 3xn이 되겠고요. 얘는 이렇게 될 겁니다. 사실 n 같은 경우 아까 날려버려도 된다고는 했죠. n 날릴까요? 지금이라도? 그래, n 지금이라도 날립시다. 그래서 4 빼기 3x 더하기 cx 요게 2가 되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된 다음에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뭐 어떻게? 밑에 것도 똑같이 해볼까요? 얘는 굳이 뭐 다른 걸 생각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게 아이고 똑같이 이번엔 접근을 한 다음에 YN으로 놓죠. 얘를 YN 이렇게 놓아서 접근을 하면서 그럼 얘는 5 빼기 YN 이렇게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얘는 빼기 그래서 얘는 빼기 2분의 YN이 되겠고요. 얘는 더하기 YCN 이런 식이 2분의 YCN 이렇게 될 거니까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적으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결국 뭐가 문제냐면요. N은 날려도 되니까 이렇게 얘가 0이 될 거고 해도 얘는 X와 C에 대한 식이고 쟤는 Y와 C에 대한 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장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전체 기체 질량을 쓰려고 해도 어차피 저 전체 기체 질량은 당장 우리가 방금까지 안 쓰고 있었던 분자량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더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복잡해.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런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 뭐가 있어? 이것도 아까랑 마찬가지지. C를 구하는 거.
결국 아까랑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C를 구하면 됩니다. 얘는 실제로 오히려 그냥 몰이에요. 아까처럼 부피인 것도 아닙니다. 결국 그 얘기는 무슨 소리? 몰수 변화량인 그러니까 실험 1회 기준으로 했을 때 몰수 변화량이 2N인데 이건 결국 뭐다? 얘가 3몰씩 사라지면서 얘 1몰, 얘 2몰 합쳐서 3몰씩 사라지고 그게 C로 마저 채워졌을 때 그 차이만큼 그러니까 얘는 뭐야? 사라진 A 몰수 더하기 사라진 B 몰수 더하기 만들어진 C 몰수 요렇게 결과가 되는 게 그러니까 얘네 둘은 빼는 거겠지 정확하게는. 그래서 얘네 둘만큼 빼고 이거 더하는 만큼이 2n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잖아. 결국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 둘은 합치면 3n 요런 느낌이 될 거고 그치? 그래서 Cn만큼 만들어지는 느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C가 오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되려나요? 나 될까? 아이씨 미안해요. 근데 이거 됩니까? 안 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 얘는? 그러니까 여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얘 3n 아니고 1.5n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3.5n이면 돼요. 그치?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음. C가 3.5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 이해만큼 줄어들어야 되는 건가? 어차피 그럼 어차피 아까도 계산이 잘못된 거잖아. 근데 아무튼 근데 그래 바꿔봅시다. 아까도 계산을 바꿔서 얘가 3n이고 얘가 2n 줄어들어야 되는 거였지? 그래 마이너스 2n이라고 적어놓을 걸. 그럼 얘가 1n이면 되는 거였으니까 C가 1이면 되는 거였나요 계속? 그치? 그런 식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이건 맞네요? 이건 맞습니다. 이거는 아닐 수가 없지. 왜? 왜? 왜냐면 얘가 만약에 6n이 사라졌어. 그래서 2n이 사라진 걸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얘는 이렇게 4n으로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잡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C가 2가 되는 거네요? 이것도 가능한 것 같아 보이긴 하네. 그러면 C가 2랑 C가 1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사실 이거는 뭐 둘 다 해놓고 둘 다 가능하다라고 놓고 대입한 다음에 맞는 거 찾으면 되는 거긴 하거든 사실 이쯤 됐으면.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개수 같은 경우는 대입법을 통해서 구하는 것도 어차피 방법이에요. 정확하게 뭐 연립방정식으로 꼭 구할 필요 없이 대입법을 통해서 구하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면 C가 1일 때도 되는 것 같고 C가 2일 때도 되는 것 같고 C가 3일 때는 뭐 딱히 되는 걸 찾기가 슬슬 힘들 것 같긴 한데 좀 그래도 이게 너무 찝찝한 것 같긴 해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안 한다고 치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저도 고민 중인 거예요. 너네한테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저도 지금 당장 더 이상 고민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걸로 하자.
혹시나 제가 41번 같은 경우는 나중에 다시 풀어보고 뭐 다른 대입법이 아니라 좋은 방법이 있으면 뭐 소개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고요. 왜냐면 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냥 말 그대로 느낌적인 거 뿐이고 내가 요즘 이런 똥꼬리 문제들을 2016년 이런 문제를 별로 풀 일이 없다 보니까 그냥 내가 감을 잃은 건지도 모르겠는데 옛날 문제라고 생각해보면 그거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하네요. 아무튼 봅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 식을 이렇게 잡고 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C라고 하는 건 어차피 1 또는 2일 수밖에 없다. 왜? 아까 뭐 잠깐 세워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리고 애초에 얘가 몰수 감소한다 라는 조건이 존재를 하려면 결국은 쟤는 앞에 개수 합보다 작은 수치를 가져야만 하니까 3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C가 1일 때를 대입해서 구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C가 1일 때면 X가 뭐가 나옵니까? 2x가 되니까 2x는 2, 그쵸? x는 1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n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n을 안 지우고 했다면. 자, 여기서는 그럼 y 값이 뭐가 나와요? 너무 식을 안 세워놓은 상태에서 했나? c가 1인 상태잖아요. 그럼 이거 지워지니까 그치? 그치, y가 3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c가 1일 때는 이렇게 나오고요. c가 2일 때는 참 x가 2가 나오고 y가 3 2가 나오면은 아이고 씨. 이거 2n이냐? 2지? 그러면 y가 6이 나온다고? 5 더하기 2분의 y가 5 빼기 2분의 y네요. 5 빼기 2분의 y가 2인 건데? 그래서 y가 6이 나와? 6 나오네. 6 나오는 거 맞잖아. 맞아. 그래서 됐지? y는 6일 수 없잖아. 왜? 여기 y가 6이면 5 빼기 y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n몰이 돼버리네요. 그래서 그냥 해보니까 제거되네. 그냥 여기 대입한 거야. c가 2일 때니까 c2 대입한 다음에 그러면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가 2n몰인 거다 하면 그래서 y가 6이 나온단 말이야. y가 6n이 나오는 거죠. 정확하게는 아니지, y는 6이 나오는 게 맞지 6n이 아니라. 그래서 6이 나오는 건데 y는 6일 수 없다고. 왜? 요거 때문에. 그쵸? 그쵸? 반응은 몰수도 마이너스 나오면 안 돼. 이거 2 대입하면 마이너스 나오냐? 오, 그러네. 어차피 뭐가 됐든 안 되는 거였네. C를 2로 잡았을 때.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몰라. 뭐 결국은 솔직히 다른 방법이 저도 있길 바랬습니다만 근데 얘는 대입법으로 해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네. 그러니까 보통 아까 이미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대입했을 때 대입하자마자 식 전개하면 안 되는 게 찾아질 거면 좋고 그게 안 되면 끝까지 끌고 가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얘는 바로 찾아지는 문제네. 대부분 이런 문제이긴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그 다음부터는 뭐 하면 되겠어? 실험 1과 2에서 반응 전에 B의 몰수는 같다. 이거는 이제 여기까지 잡아놓고 나서 요거는 이제 저 뒤에 질량 쓰는 것까지도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요거 이제 대입하면요. 실험 1에 대한 전개는 다시 잡으면 되겠죠. C는 1이니까 그냥 C 이렇게 잡으면 될 거고 X도 1이니까 그럼 얘는 N과 3N이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얘가 N이 다 반응에 참여할 거고 얘는 2N 참여하고 얘가 N이 만들어져서 결론적으로 0, N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적어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실험 2에 대해서도 똑같이 정리를 해서 적어놓으면요. Y가 3이니까 쟤는
2n하고 3n 이렇게 잡게 될 거고요. 이번에는 얘가 3n 다 쓰여서 얘가 1.5n이 쓰이고 얘가 1.5n이 만들어져서 결론적으로 얘가 0.5n이 남고 얘가 1.5n이 남고 만들어지고 얘가 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 상태에서 반응 후 전체 기체 질량이 34랑 62니까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자, 이게 반응 후 전체 기체 질량을 쓰려면, 이거 그러면 여기다가 C의 분자량 곱하고 얘 A의 분자량 곱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얘 C의 분자량 곱하고 얘 B의 분자량 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NB 더하기 NC가 0.5N A 더하기 1.5N C가 되는데, 그러면은 미지수가 너무 많은 거 아니야, 가? 아니죠? 왜? 반응 전 질량으로 하면 되잖아. 어차피 반응 전 질량, 반응 후 질량 어때? 같으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어떻게 돼? 그냥 NA 더하기 3NB가 34인 거고요. 그 다음에 ENA, 그쵸? ENA 더하기 3NB가 62인 거야. 이러면 미지수 두 개씩 두 개 그냥 A, B 나오겠지. 그럼 디귿 나오는 거 맞죠? 그렇게 접근하면 되겠네 뭐. 그리고 반응 후 C의 질량 같은 경우는 어차피 C의 몰수로 비교하면 되는 거죠. 니은에서 물어보는 건. 됐지? 오케이? 자, 그래서 41번 이렇게 지나가고 다음 몇 번? 41번 그래도 정리. 우리 얻어갈 포인트는 정리는 좀 해봅시다. 41번에서 우리가 얻어가면 좋을 만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경우의 수 나누는 거. 사실 이게 대입법이라서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었을 뿐인 거지. 대입법을 통한 경우의 수 나누기라서 마음에 안 들었던 것 뿐인 거지. 실제로 되게 많이 하는 거 맞습니다.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 나오면 그 경우의 수 다 해보세요. 왜냐면 실제로 그거 다 해보라고 나오는 거야.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화학에서 노가다가 갖는 의미와 생명과학에서 노가다가 갖는 의미가 되게 달라요. 물론 여기 지금 생명수능 뭐 상관없는 사람들도 들도 있는 게 아니라 다 상관이 없구나. 아무튼 이게 노가다의 의미가 다른데 생명과학 같은 다른 과목에서 노가다의 의미는 그냥 문제의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노가다를 안 하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야 제대로 된 문제거든. 근데 반대로 화학은 노가다를 해야 문제가 나온다는 거는 노가다를 하면 풀리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는 그냥 쉬운 문제예요. 난이도를 낮춰주는 겁니다. 경우의 수가 나눠지면 그 경우의 수 다 해보세요. 왜냐면 경우의 수가 나눠진 걸 해본 것만으로 답이 나오는 문제면 쉬운 문제 축인 거예요, 오히려. 답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그런 경우의 수조차 못 써먹게 만들어 놓은 것보다 쉬운 거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그래서 얻어갈 포인트는 이렇게. 개수는 대입법 충분히 할 만하다. 그래서 반응 후에 전체 몰수가 감소하는 거 이용해서 C의 범위만 결정해 주면 대입법 하면 되겠다 라는 거고, 그 외에는 그냥 우리 세우던 식을 그대로 세운 거니까 딱히 할 얘기 없다. 됐죠? 41번은 그렇게 포인트를 잡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몇 번? 45번. 아이고 고놈 참 그지같이 생겼네. 2019학년도 6월 모평, 그러니까 2018년 건데 2018년 거면 아마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 거예요. 이것도 아직은. 그래도 뭐 어차피 내용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으니까 그래도 해봅시다. 자, 화학 반응식 AA에서 BB가 CC가 되는 이런 식의 반응이에요. 자, T도시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30L래요. 뭐 숫자 좀 깔끔하게 주려고 30L 잡았나봐요. 그리고 나서 3L의 A가 들어있는 실린더에 B를 넣어가면서 반응시켰을 때 B의 질량에 따른 전체 기체 부피는 다음과 같았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항상 생각해 줘야 되는 게 뭐냐? 그래프가 꺾이는 지점이 곧 뭐다? 반응의 완결점이다. 그걸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실험 2 같은 경우는 막 주저리 적혀 있는데 일단 실험 1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볼까요? 자, 일단 실험 1. 아이, 번호는 왜 적어? 굳이 안 적어도 되지. 자, 실험 1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보면 식이나 적읍시다. A 더하기 B가 CC냐?
자, 우리 리터 부피는 곧 몰수로 그냥 써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반응의 완결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A는 원래 3L가 있었고 B도 3L야? 아, B는 질량으로 주어져 있네요. 어머나 세상에. 그럼 반응의 완결점에서 B의 질량은 W가 되니까 이거 뭐 B분의 W 이런 정도로 잡을까요? B의 분자량을 B로 잡아서 그냥 B분의 W라고 바로 가줍시다. 왜? 어차피 문제에서 B의 분자량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B의 분자량을 미지수로 잡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필요도 없겠죠. 식이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뭐 어때? 어쩔 거야. 어차피 구해야 되는 건데 뭐. 자, 이렇게 접근을 했어. 그리고 여긴 반응의 완결점이기 때문에 누가 다 쓰였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반응의 완결점, 즉 전부 다 쓰이는 거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앞서서 우리는 뭘 알아내 주셔야 되냐면요. A는 C다라는 걸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왜냐? 자, 실험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건지 봐봐. 이 안에 존재하던 건 A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다가 B를 넣어서 바로 반응이 진행되면서 C가 만들어지는 이런 느낌인 거잖아. 한마디로 내가 넣어준 B 자체는 부피에 영향을 주지 않고요. 왜냐면 내가 넣어준 B는 반응하면서 바로바로 사라질 테니까. 그럼 이 부피 변화는 다 뭐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냐면 반응 완결점 이전까지의 부피 변화는 A가 사라지고 C가 생겨나는 만큼에만 딱 부피 변화가 되는 겁니다. 넣어준 B는 부피에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부피가 어때? 계속 같지? 그 얘기는 사라진 A의 양과 만들어지는 C의 양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수를 A로 잡을 수가 있겠죠. 일단 이 문제에서 이게 제일 우리가 우선적으로 캐치해 줘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럼 이걸 더 이상 식으로 적을 의미도 없나? 어떻게 적으면 의미가 없냐면 얘를 근데 어떻게 적어도 의미는 있네. 봐봐. 얘가 3L가 돼요. 그럼 얘는 3L가 그냥 만들어져요. 그쵸? 그리고 얘가 3L가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얘가 0이 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네, 리턴 좀 지울게요. 그쵸?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식을 하나 뽑아낼 수 있겠죠? B분의 W는 A분의 3B다. 이런 식으로. 맞아요. 뭐 다른 거에서라도 근데 1몰의 부피가 30L라는 걸 준 게 있지. 그럼 이거 문제 이따구로 풀면 안 돼요. 10분의 1몰? 예, 10분의 1몰이라고 놓고 풀어야만 하죠, 이거. 큰일이 나버릴 뻔. 어우, 띠꺼워. 왜 이러는 거야? 10분의 1몰이라고 풀어야 됩니다, 얘는. 그럼 얘가 10A분의 B몰인가요? 그래서 얘는 B분의 W가 10A분의 B 이런 식으로 잡는 게 낫겠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 실험 1에 대해서 더 이상 건드릴 법한 게 없어요. 더 이상 식을 뽑아낼 법한 것도 없어요. 더 이상 주어진 단서가 없는 것 같아요. 그치? 뭐 그래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실험 2한테 넘어가 봅시다. 실험 2에서 2Wg의 B가 들어있는 실린더에 2L의 A를 넣어 반응을 연결시켰을 때 그러면 이것도 똑같은 식이니까 같은 식을 그대로 적어놓고 밑에다가 이번엔 B가 2W가 들어있어요. B분의 2W 그리고 A는 2L니까 이번에는 15분의 1몰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반응을 연결시켜줬을 때 전체 기체의 몰수분의 C의 몰수는 0.5였다 이렇게 되고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둘 중에 뭐가 다 쓰여야 돼요? 환경반응물이 누군지가 눈에 보이네. 누구야? A가 다 쓰여야 되는 거죠? 왜? A는 아까보다 줄어들었지만 B는 아까보다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A가 다 쓰여요 라는 걸로 식을 전개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15A분의 B만큼 반응에 쓰이게 될 거고요. 얘는 15분의 1만큼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는 0이 되고 얘는 B분의 2W 빼기 15A분의 B가 되겠고요. 얘는 15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 여기서 전체 기체 몰수분의 C의 몰수가 0.5다 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같다는 얘기죠. 전체 기체 몰수 이거 더하기 이거 분의 C의 몰수 이게 2분의 1이라는 소리잖아. 그치? 그럼 얘들이 같아야 되는 거지. 오케이. 되죠? 일단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어차피 여기서 뭐 실제로 W 같은 경우는 미지수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 이거 근데 식이 두 개잖아요. 우리가 지금 뭐야 미지수가 W는 미지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B는 미지수가 맞고 A도 미지수고 B도 미지수니까 미지수가 세 개고 식이 두 개인 거 아닌가요? 할 필요가 없는 게 A분의 B가 자꾸 머리를 혼란스럽게 하면 저걸 치환해버려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구하면 되는 건 그냥 A분의 B를 그대로 구하면 돼요. A가 몇이고 B가 몇인지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치? 답이 B의 분자량 곱하기 B분의 A예요. 그러니까 A분의 B는 그대로 구해버리던가 아니면 B분의 A 형태로 구하면 돼. 사실 이건 뭘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냐면 B의 분자량 곱하기 B분의 A가 어쩌고 W로 문제가 나오는 거잖아, 답이. 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연립해서 풀면 나오겠지 뭐. 그렇지. 제가 조금 당황한 게 이거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아니네요. 네. A분의 B 곱하기 B만 나와요. 그걸 B분의 A로 역수로 치환한다고 이쪽 역수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이건. 이것만 정리하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랑 이거랑 무조건 연립해서 구해내야 돼요. 물론 A분의 B는 A분의 B 형태로 구하면 되니까 뭐 치환을 해서 풀든 A분의 B는 그대로 살려두면 돼. 해볼까요? 뭐가 쉽지 않아. 해볼게요. 저거 그냥 2배니까 10A분의 2B 빼기 15A분의 B가 15분의 1인 건데 A분의 B는 어차피 우리가 하나로 보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5분의 1 귀찮으니까 뭐 그냥 A 이렇게 적을게요. 그래서 얘는 A가 되고 얘는 15분의 1 A가 되는 거니까 그게 15분의 1이면 되는 거고 얘는 15분의 2A가 되는 거니까 A는 2분의 1이죠.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A분의 B가 아니라 B분의 A잖아요? 맞지? B분의 A지. 그럼 B분의 A는 뭐야? 2지? 됐죠? 그리고 A분의 B가 2분의 1인 거 여기다 대입하면 얘 20분의 1 나오죠? 그럼 B는 20W 나오죠? 답은 40W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뒤에 푸는 과정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수학적인 센스지. 화학이랑 관련된 게 아니잖아. 그쵸? 그래서 물론 이런 건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얘기했던 대로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태가 B분의 A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B랑 A를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좀 인식해주는 건 뭐 나름 중요할 수 있겠지. 그런데 어차피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 문제에서 우리가 얻어가야 될 포인트는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 A가 C임을 알아내주는 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여태까지 하던 거랑 다 비슷해. 그것 중에서 얘가 가장 확실하게 딱 떨어지는 것 뿐이야. A는 C 이렇게 놔버릴 수 있었던 것 뿐인 거지. 그걸 전체 부피 변화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캐치해내야 돼. 잡아낼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거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겠냐면 그냥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식을 전개하는 겁니다. 이건 아까 뭐라 그랬어? 얻어가야 될 포인트인 게 아니라고 했죠.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왜?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뭐가 마이너스가 나왔어? 계산했는데 B가 마이너스 20W가 나왔어요. 잘못 계산했나 본데요. 어떻게 B가 마이너스 20W가 나와? 뭔가 이상한데. 답은 같게 나올 것 같긴 한데. 왜 마이너스 20W
아무튼 일단 넘어갑시다. 계산 나중에 다시 해보세요. 꼭 다시 좀 풀어봐.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 자, 다음이 없나? 10분 안에 솔직히 한 문제 풀리면 풀거든? 아, 어차피 없어? 아니 망설은 다 여기 질문 많아. 너네가 여기서 질문이 끝날 리가 없어. 여기는 질문 아예 지금부터가 시작 아니에요? 그래, 여기는 질문이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에요. 근데 그게 있어. 잠깐.